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동안 수업을 4단원까지 배웠는데, 여러분들 보면 4단원까지 수업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군. 두 번째 단원, 지수와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 세 번째 단원, 로그의 뜻과 성질. 네 번째 단원, 상용로그. 이렇게 해서 총 4단원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를 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보니까 5번, 6번이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5번, 6번을 풀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화창한 봄날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웃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확인하기 5, 6, 6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이 스스로 확인하기는 18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18쪽. 책 18쪽을 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 18쪽 핀지를 확인하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3의 10제곱에, 그러니까 3의 10제곱에 5제곱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얘가 도대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얘가 뜻하는 게 A를 5번 곱하면 3의 10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3의 제곱에 5제곱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이 홀수 거듭제곱군은 실수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3의 제곱 돼서 얘는 9가 됩니다. 그래서 A는 9가 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A의 4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그러면 이 실수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 X로 넣을 거예요. X.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하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 X를 4번 곱하면 A가 된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식에서 A는 9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실을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X 4제곱은 9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9는 3의 제곱이야. 그런데 이 X 4제곱은 뭐가 되냐면 X 제곱의 제곱이 돼요. 요걸 봤더니 여기에 제곱. 자, 짝수 거듭 제곱은 항상 2개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여서 이런 짝꿍처럼 항상 붙어 나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x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x 제곱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돼요. 양수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마이너스가 생기면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 허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교과서에선 실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이 3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3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한 이 x값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에서 실수인 걸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서양 음악의 음계는 한 옥타브는 서양 음악의 음계에서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자, 보면 얘는 뭐냐면 가장 낮은 도야. 그런데 얘가 가장 높은 도야.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의 반음이 올라가면 음의 진동수는 X배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12개를 이렇게 높은 도로 올라가는데 계속 X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자애가 말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음의 옥타브가 올라가면 음의 진동수는 2배가 된다라고 했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낮은 도가 A라면 높은 도는 2A가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러면 낮은 도에다가 X를 12번 곱하면 2A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식에서 보여주는 거가 되겠지. 이 식에서. 자, 그러면 요 AA 약분이 되고, 그러면 되니까, 자, 여기 보니까, 짝수의 거듭제곱이. 짝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뭐가 나온다라고 했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x값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2제곱근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라는 건 여기에서 배라는 건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답은 x는 12제곱근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아, 잘못 적었죠. 얘가 x가 아니라 2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x가 아니라 2가 된다. 스스로 확인하기,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 몇 쪽이냐면 27쪽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7쪽 한번 폈죠. 자, 다 폈으면 이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오타가 있어서 약간 수정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치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얘는 A가 되는 거고 얘를 B라고 놓게 되면 얘는 똑같이 A가 되고 얘도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환된 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얘는 A 플러스 B A 빼기 B.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차공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합차공식.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빼기 B제곱. 자, 이제 원하는 건 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치워놓은 걸 다 풀어 적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2분의 1의 제곱. B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면 얘는 a 빼기 b의 마이너스 1제곱 혹은 a 빼기 b분의 1이라고 적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환을 통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앞에 식이랑 a라고 놓으면 얘는 뭐라고 놓을 거냐면 b라고 놓을 거예요. 자, 얘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a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a가 되는 거고 얘도 b가 되는 거고 얘는 a와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a 빼기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얘도 곱셈 공식이죠. 얘도 합차 공식과 비슷하긴 한데 일단 곱셈 공식인데 어떻게 보면 3차식의 합차 공식과 비슷해요. 얘는 따로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곱셈 공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애와터 써야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치환한 걸 풀어 적으면 a의 3분의 1의 세제곱 빼기 b의 3분의 1의 세제곱 해서 얘는 a 빼기 b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한번 봅시다. 6번을 보면 어느 바다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가 A일 때 수심이 Kkm인 곳에 빛의 세기는 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빛의 세기 공식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K일 때 요게 K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심이 7m인 곳에 빛의 세기는 했으니까 얘를 A1이라고 납시다. 그러면 수심이 27m인 곳에 빛의 세기가 A2라고 납시다. 그럼 몇 배인가? 라고 했어. 7m의 빛의 세기는 수심 27m의 빛의 세기 몇 배인가? 라고 했으니까 얘는 A1은 K의 A2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를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K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를 다 해석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1은 A의 2분의 1의 4분의 7. A2는 A의 2분의 1의 4분의 27.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A의 2분의 1의 4분의 7 이퀄 A의 2분의 1의 4분의 27의 K. K를 빼먹었죠. K. 구하고자 하는 게 이 K니까 요거 지워지고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K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4분의 7 빼기 넘어갔으니까 빼기 4분의 27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20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런데 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결국은 2의 5제곱이 돼서 3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답은 32
배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로고의 뜻과 성질. 여러분 이제 몇 쪽이냐면 35쪽이에요. 로고의 뜻과 성질 35쪽. 여러분들 35쪽 다 폈죠? 자, 그러면 같이 또 한번 풀어봅시다. 5번 다음 식을 간단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요 밑이 같은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그 밑이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 로그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같은가 다른가 라는 거 한번. 얘는 2분의 1이야. 여기에 있는 건 2분의 1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2분의 1이 없어요. 2분의 1이. 그런데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얘가 루트 7이야.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서 7과 2분의 1이 되는데 로그의 성질에 해서 앞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다시 써봅시다. 2분의 1에 로그 3에 7분의 3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3에 7. 그랬더니 2분의 1 공통이 돼서 2분의 1이 묶을 수 있죠. 로그 3에 7분의 3 더하기 로그 3의 7. 자, 얘는 2분의 1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의 합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에 7분의 3 곱하기 7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2분의 1에 로그 3의 3. 자, 이것처럼 밑과 치수가 같을 땐 요건 없어져서 얘를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1이라고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2분의 1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일단 마찬가지로 자, 밑이 3, 3 같네? 얘가 27이야. 근데 3이 아니네? 라고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27 안에 3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3의 세제곱이라는 것처럼. 그러면 이 밑의 거듭 제곱은 요 앞으로 나갈 때 어디로 가냐면 분모로 가서 이렇게 2 곱하기 3이 돼. 분모로 가서 2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됐어요. 자, 이제 밑이 같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두 번째로 올게. 여기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1이야. 여기만 2분의 1이 없어. 여기만. 그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드냐면 루트 16은 16과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2분의 1을 만들 수가 있어. 자, 요걸 이전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2분의 1에 로그 3에 16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3에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3에 20. 자, 여기도 보면 2분의 1이 이렇게 다 공통이니까 2분의 1을 바깥으로 뺄 수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는 거 써주면 로그 3에 16 더하기 로그 3에 로그 3에 로그 3에 5분의 1 더하기 로그 3에 20.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밑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3에 16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20. 자, 요거 약분해서 4. 얘랑 곱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로그 3에 64.
그런데 이 64는 뭐냐면 2의 6제곱이 돼서 6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약분돼서 3이 돼서 결국은 얘는 뭐냐면 3의 로그 2의 3이 돼요. 이렇게 식이 복잡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로그는 밑이 같고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한번 보자. 다음은 로그 12,5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는 과정이다. 가 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증명을 한번 보자. 증명. 자, 결론을 부정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증명하는 방법이죠. 요거 뭐냐면 증명하는 방법, 요 결론을 부정한다라는 건 기류법을 뜻해요. 기류법. 결론이 부정돼서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이는 것을 기류법이라고 해요.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1학년 때나 중학교 때에서는 이 증명하는 방법이 기류법이나 직접 증명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기류법 하는 거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10의 5가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요 유리수가 뭐냐면 순환소수죠. 순환하는 무한소수죠. 순환소수, 유한소수도 될 수 있고 순환소수. 쉽게 말해서 그냥 순환소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건 얘는 뭐냐면 분수다라는 거예요. 분수. 분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로그 10의 5를.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두 자연수 PQ가 서로 소이다라고 했어요. 두 자연수 PQ가 서로 소이다라고 했어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는 얘기야. 그때 로그 10의 5는 Q분의 P다라고 했어. 이거를 왜 이걸 해주냐면 여기를 왜 해주냐면 얘가 약분되질 않게. 약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혹시 약분되면 에러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10의 Q분의 P는 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넘어갔을까?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옆에다가 10의 Q분의 P는 뭐야? 자, 그러면 얘를 양변에다가 Q제곱을 했어. 양변에다 Q제곱해서.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도 가고 얘도 가니까 얘랑 얘랑은 지워지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10의 P제곱은 5의 Q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요게 보여졌죠. 이므로 자, 2P제곱 곱하기 2P제곱 곱하기 5Q가 된다라고 했어. 2P제곱 곱하기 5P제곱은 5Q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에서. 어떻게? 10은 2 곱하기 5의 P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2의 P제곱 곱하기 5의 P제곱. 이렇게 돼서 얘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즉 했는데 요 네모칸이 있네. 자, 네모칸 뒤에 보니까 얘가 있어. 얘. 그런데 여기에는 Q만 있는데 마이너스 P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5Q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 앞부분에 남아있는 건 2P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얘는 2P제곱이 들어가야 돼. 2P제곱. 그런데 5의 Q-P는 홀수다라고 했어요. 얘가 홀수라는 걸 어떻게 알까? 얘는 항상 홀수예요. 왜 그러냐면
5의 q-는 얘는 5의 거듭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5, 25, 125 이런 것처럼 끝자리 수가 5만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홀수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얘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2p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지. 2p의 제곱은 자, 얘는 뭐가 될까? 자, 2p제곱은 2의 거듭제곱이야. 2의 거듭제곱은 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2의 거듭제곱은 될 수 있는 건 2, 4, 8, 16, 32, 64 이런 것처럼 끝자리 수가 항상 이렇게 2486, 2486 이렇게 반복돼. 그러니까 끝자리 수가 2486이라는 건 얘가 뭐라고 뜻하는 거냐면 짝수를 뜻해. 그 다음에 그러면 자 5의 q-p가 있는데 5의 q-p와 뭐가 항상 같지 않다? 안 써있으니까 여기에 채울 거는 2의 p제곱을 써줘야 되겠지. 왜 항상 같지 않을까? 왜 항상 같지 않을까? 자, 이거는 항상 같지 않지. 왜? 왜 그러냐면 짝수와 홀수는 항상 같지가 않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로그 10의 5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증명하는 거 어려워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하게 되면 천천히 하나씩 분석해 가면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상형 로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상형 로그 연습 문제 페이지 40. 페이지 40 상형 로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되게 복잡해 보여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자, 여기에 일단 밑이 같냐라고 해서 봤는데 밑이 없어. 밑이 없으면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 했냐면 10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밑이 10이라는 거야. 그럼 밑이 같아. 두 번째,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이야.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이야. 이렇게 숫자들이 1이야.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2, 얘는 4분의 3, 얘는 100분의 99.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1 더하기 얘는 로그 3분의 2 더하기 로그 4분의 3 더하기 로그 100분의 99. 자, 이거는 밑과 밑이 갖고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땡땡땡 100분의 99.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로그의 100분의 1이 되겠죠. 자, 요 100분의 1이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로그의 성질을 어떨 때 쓴다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다음을 읽고 두 음향 기기에서 각각 50데시벨 소리를
동시에 낼 때 합쳐진 소리의 크기는 몇 데시벨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음향기기에서 각각 50데시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밑에 봤더니 그거를 D1, D2로 놨으니까 같이 보자. 얘는 50, D2도 50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밑에를 한번 읽어야 되겠죠, 그림을. 그런데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내용 요 부분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요 안에 요 공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크게 다시 한번 써보자. 10의 로그에 10의 10분의 D1 더하기 10의 10분의 D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밑이 생략됐기 때문에 상향로그가 되는 거죠. 상향로그.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10의 로그에 10의 10분의 50 더하기 10의 50. 자,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져서 얘는 10의 5제곱, 얘도 10의 5제곱. 10의 5제곱이 두 개니까 2 곱하기 10의 5제곱. 자, 정리해 봅시다. 얘는 10의 로그에 2 곱하기 10의 5제곱. 자,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0의 로그 2에 플러스 로그의 10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5가 앞으로 가니까 얘는 5가 돼. 로그 10의 12, 로그 10의 12, 얘는 1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 로그 2는 뭐냐면 요 식에서 0.3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0.3. 얘는 0.3. 결국은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5.3이 돼서 답은 53.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창한 봄날에 수업 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